전주 남부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낡은 재봉틀이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지요. 이 소리의 주인공은 올해로 70을 맞이한 김옥순 씨. 그녀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투박하게 붉어져 마치 거친 고목나무 껍질을 연상케 하거든요. 바늘에 수없이 찔려 지문마저 희미해진 손끝이지만 그 손끝에서 탄생하는 저고리와 배자는 시장통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명품입니다. 옥순 씨 손만 거치면 죽은 천도 살아난다는 손님들의 칭찬은 괜한 소리가 아니지요. 이 작은 가게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 그 이상의 공간, 어쩌면 인생의 전부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30도 채 되지 않았던 젊은 무렵 옥순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 강식이가 겨우 걸음마를 떼려던 찰나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탓이지요. 장례를 치르던 그 처연한 날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옥순 씨. 그런 그녀를 향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입을 뗐습니다. 며느리, 이제 내 손자만 잘 키워. 그것만이 너가 우리 집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여. 그날 이후 옥순 씨의 인생은 오로지 아들 하나를 향해 흘렀습니다.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던 고단한 세월이었지요. 드르륵 소리에 맞춰 손마디는 투박해졌지만 훌쩍 자라는 아들을 보며 모진 고통을 견디곤 했어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앞만 보고 달려온 그 무렵 옥순 씨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에게 강식이는 목숨보다 소중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옥순 씨의 인생은 오로지 아들 하나를 향해 굽이굽이 흘러갔어요. 낡은 재봉틀 곁에는 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곤 했지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빳빳한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어린 강식이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그 맑은 얼굴을 마주할 때면 옥순 씨는 뼈마디가 시린 고통쯤은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정작 본인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시장통 시래기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겨우 버티는 날이 허다했지요. 하지만 아들상에는 늘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올렸어요. 학교 가는 아들의 뒷모습에 구겨진 구석이라도 있을까 밤새 정성껏 다림질에 입히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강식아, 밥은 거르지 말고 다녀라. 애미는 괜찮으니 너만 잘 되면 된다. 강식아. 그것이 옥순 씨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자 전부였습니다. 어느덧 야속한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대학을 졸업한 강식이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옥순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들의 소식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옥순 씨는 그저 아들이 바쁜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모처럼 아들이 내려오는 날이면 옥순 씨는 굽은 허리를 펴고 버선발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깊이 숨겨둔 쌈짓돈을 꺼내 쥐어주곤 했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모은 옥순 씨의 피땀 같은 돈이었어요. 정작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만 챙겨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채 말이지요. 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엔 매캐한 담배 연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옥순 씨는 창문을 열어 냄새를 내보내며 애써 웃음 지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든가 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아들의 탄탄대로를 빌며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성공해서 자신을 모시러 오는 꿈, 그 달콤한 상상이 옥순 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했어요. 유난히 무덥고 공기가 눅눅했던 그의 여름,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옥순 씨가 손님의 한복 치마 끝단을 드르륵 박음질하던 아주 평범하고도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재봉틀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어요. 손끝에 힘이 풀리며 날카로운 바늘이 살갗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모든 감각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세상이 고요해진 참으로 위태로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 옥순씨! 왜 그래요? 옥순씨! 정신 좀 차려봐요! 옆집 수선집 주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시장 골목을 갈랐어요. 그 순간 옥순 씨의 몸이 서서히 옆으로 기울더니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은 제멋대로 뒤틀리고 왼쪽 팔다리는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정신은 이토록 또렷한데 입 밖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아 가슴을 쳤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것도 아직 못 봤는데. 마음속으로 수만 번 절규했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가느다란 신음뿐이었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올 무렵 옥순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재봉틀 위를 바라보았어요. 그곳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순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그 환한 미소가 평온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한 마지막 풍경이 될 줄은 말이에요. 이제 그녀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둡고 긴 터널만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재봉틀. 그 익숙한 소리가 다시 시장 골목을 울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열한 보름이 지나고 일반 병실에서 다시 힘겨운 한 달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옥순 씨에게 찾아온 건 뇌경색이라는 무시무시한 병명이었습니다. 생명은 겨우 건졌으나 왼쪽 마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 내려졌지요. 무엇보다 그녀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꽉 막혀버린 말문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뜨겁게 차오르건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파편 같은 소리뿐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조차 부러워질 무렵 옥순 씨는 자신이 새만도 못한 처지가 되었다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식 끊겼던 아들 강식이가 병실 문을 열고 불쑥 들어온 것이지요. 아들은 침대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어우, 이 불효자를 용서하셔.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강식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서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가 속절없이 들썩였지요. 병실 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처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무렵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강식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실 안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효자가 어디 있노? 옥순씨,
참말로 복 많이 받았네. 복 많이 받았어. 시장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휴, 장하네. 그래, 이제 됐어. 그러게 말이오. 강식이가 이제야 진짜 철이 들었구만. 그렇고 말고. 그래, 사람은 부모가 아프면 정신을 차리는 법이요. 강식이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양병원은 절대 안 됩니다. 제 어머니를 남의 손에 어떻게 맡깁니까? 제가 집에서 직접 모시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중증이라 간병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전문 시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식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어요. 그 진심 어린 외침에 병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지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 역시 감동한 표정으로 강식을 바라보던 무렵이었습니다. 옥순 씨 또한 아들의 뜨거운 눈물과 굳은 다짐을 마주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그동안 고생시킨 보람이 있구나. 이제 됐어. 그래. 옥순 씨는 마비된 왼손에 힘을 주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염없이 떨리는 손가락이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스쳤지요.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옥순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손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날카롭게 번뜩이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머니를 걱정하는 슬픔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옥순 씨의 가슴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철렁했어요.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속으로 세차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렇고 말고. 강식이가, 설마, 내 아들 강식이가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드디어 기다리던 퇴원 날이 밝았어요. 강식이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더없이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안아 차에 태웠지요. 사람들은 그 효심 깊은 모습에 감동하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답니다. 어느덧 익숙한 전주 집으로 돌아온 무렵이었습니다. 강식이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번쩍 안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대문이 굳게 닫혔고 이웃들의 살가운 발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식의 태도가 싸늘하게 돌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짝을 다루듯 옥순 씨를 침대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지요. 미처 몸을 가누지 못한 옥순 씨의 머리가 베개를 벗어나 딱딱한 침대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에이씨, 왜 이렇게 무거워? 아휴, 살만 쪄가지고. 그것은 강식의 입에서 차갑게 터져나온 비정한 말이었어요. 옥순 씨는 자신의 귀를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방금 전까지 병실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던 그 효자 아들의 목소리가 맞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무렵이었습니다. 강식은 축축하게 젖은 기저귀를 가차없이 벗겨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무지막지하고 거칠었는지 옥순 씨의 연약한 살갗은 금세 붉게 쓸려버렸답니다. 이윽고 강식이 공포에 질린 옥순 씨의 얼굴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다시금 입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 말 똑똑히 잘 들으쇼. 밖에서 헛소리 하거나 사람 부르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아들었어? 대답해! 옥순 씨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강식이 옥순 씨의 턱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쩔 거야? 옥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다 알잖아요. 내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지. 어머니 재산 그거 딱 정리하면 나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강식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셔. 위생 관리한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다들 내가 효자인 줄 알거든. 어머니, 협조만 잘하면 앞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요. 알았어.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잡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강식이는 옥순 씨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성의 없이 물컵을 기울이는 바람에 물이 옥순 씨의 옷을 적셨습니다. 됐어요. 에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기저귀 갈아야 하잖아요. 내가 그거 갈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위가 어두워진 그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강식은 마치 물건을 창고에 가두듯 어머니의 방문에 차가운 락을 걸어버리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안쪽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오직 밖에서만 굳게 잠글 수 있는 자물쇠였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옥순 씨의 세상은 그 작은 방 안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옥순 씨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메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던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작은 신음이라도 새어나가는 날엔 문 밖에 강식이가 당장이라도 사납게 달려올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키우고 말았구나. 옥순 씨는 평생을 바쳐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려 애썼답니다. 설령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녀는 언제나 앞장서서 감싸고 변명해주기 바빴지요. 어쩌면 그 맹목적인 사랑이 아들을 이토록 비정한 괴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를 일이에요. 옥순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적뿐,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답니다. 창밖에서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개는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옥순 씨는 힘없이 늘어진 왼손을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온기도 감촉도 전해지지 않는 차가운 무감각뿐이었지요. 마치 내 몸이 아닌 남의 손을 만지는 듯한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끝인 걸까?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그녀를 더 깊이 침잠하게 만든 것은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금쪽같이 키운 아들에게 짐짝처럼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았거든요.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거실 너머에선 아들의 비정한 코 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도저히 잠이 올 리 없는 밤이었지만 옥순 씨는 결국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답니다.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는 편이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눈물 젖은 어둠 속에서 옥순 씨는 무언가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굳게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벗어나야만 해. 비록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무렵이었어요.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결심이었지요. 옥순 씨는 그 뜨거운 다짐을 차가운 가슴 속에 겹겹이 새기며 숨막히는 긴긴 밤을 홀로 묵묵히 견뎌내는 중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옥순 씨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한 무렵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선명했어요. 이제 더는 아들의 그 가식적인 눈물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덧 한 달, 아니 어쩌면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옥순 씨의 머릿속에선 이미 날짜 감각이 흐릿하게 지워진 지 오래네요. 텅 빈 방 안, 기댈 곳 하나 없는 벽면에는 달력도 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강식이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치워버린 탓이었죠. 창문은 늘 두꺼운 커튼에 가로막혀 숨을 죽이고 있고 그 덕에 해가 뜨는지 지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저 가끔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 한 줌만이 옥순 씨가 유일하게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의 파편이었을 뿐입니다. 활기 넘치던 이웃들의 발걸음마저 뚝 끊겨버린 고요한 정막 속에서 강식이는 시장 사람들에게 무심한 표정으로 툭 내뱉은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 몰라보십니다. 치매가 심해지셔서 방문객을 보시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가면 안 되겠네. 옥순 씨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강식이가 잘 모시니까 참 다행이요. 아이고. 어느덧 그 집은 숨소리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옥순 씨의 하루는 오직 2번, 투박하게 건네지는 식사 시간으로 겨우 그 경계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게 전부였던 셈이지요. 강식이는 늘 차갑게 식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으로 툭툭 밥을 덜어 절반만 옥순 씨의 입에 밀어 넣었지요. 남은 반쪽은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몫이었고요. 목을 축일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가혹한 처지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게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라는 그 서늘하고도 비정한 이유 때문이었죠. 어머니, 물 적게 먹어야 내가 편해요.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지? 바짝 타들어가는 목구멍은 이제 침조차 삼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입술 위로 피딱지가 앉아 쓰라렸지만 물 한 모금 달라는 간절한 요구조차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처절한 침묵만이 방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나른한 오후 무렵이었을까요? 정막만 흐르던 집안에 난데없이 거친 발소리가 섞이더니 강식이가 낯선 사내들을 우르르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 거실 쪽에서부터 낮게 깔린 웅성거림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척이 옥순 씨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식아, 이 집 어머니 명의라며 서류는
정말 확실한 거지? 걱정 마셔. 인감도장도 여기다 각이 있으니까. 옥순 씨는 혹여나 자신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앙상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문 밖의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순간 불안함에 휩싸인 가슴은 쿵쾅쿵쾅 세차게 요동치며 정적을 깨뜨릴 듯 울려 퍼집니다. 마치 터질 듯 몰아치는 심장 소리가 거실의 웅성거림을 삼켜버릴까봐 옥순 씨는 떨리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치매라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여기 위임장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거실에서 사내들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릿한 그 소리에 옥순 씨의 어깨가 오소소 떨려오네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마른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저 숨을 죽일 뿐이었지요. 그래, 그럼 가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 확실한 거지? 순간 옥순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네요. 아들이 이 집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낡은 집은 그녀의 고단했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밤새 재봉틀을 돌려 한 땀 한 땀 일궈낸 보금자리였지요. 시장 가게는 월세였어도 이 집만은 옥순 씨의 유일한 성체였어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짝 타들어가는 목구멍에선 쉰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메마른 목구멍에서 가녀린 신음이 새어나왔네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닿기엔 너무나 미약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앞장선 강식의 뒤를 따라 사내들이 어슬렁어슬렁 방 안으로 들이닥친 순간이었지요. 사내들은 입에 문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방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웅크린 옥순 씨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집 구경에만 여념이 없었지요. 집이 좀 낡긴 했는데 위치가 꽤 괜찮네. 뭐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지 뭐. 안 그래? 옥순 씨는 굳어버린 오른손을 움직여보려 안간힘을 썼지요. 절대로 안 된다는 필사적인 거부의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손가락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하염없이 떨리는 왼손으로 이불자락만 꽉 움켜잡을 뿐이었습니다. 강식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옥순 씨의 입에 젖은 수건을 물렸습니다. 어머니, 시끄러워 좀. 손님들 계신데 조용히 해야지. 안 그래요? 옥순 씨는 숨이 턱 막혀왔지요. 입을 가로막은 수건 탓에 거친 숨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사내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그저 집 구조와 땅값이 얼마인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사내들이 떠나고 강식이도 술을 마시러 뒤따라 나갔지요.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옥순 씨의 입에는 여전히 수건이 물려 있었습니다. 강식이가 비정하게도 수건 빼주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탓이었지요. 옥순 씨는 힘없는 왼손을 휘청거리며 수건을 잡아당겼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실리지 않아 번번이 미끄러졌지만 사력을 다한 끝에 겨우 수건을 퇴하고 뱉어냈지요. 허겁지겁 숨을 몰아쉬자 콜록콜록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방 안은 다시 지독한 고요 속에 잠겼지요.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옥순 씨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주변을 더듬더듬 살폈지요. 혹시라도 쓸만한 물건이 없을까 간절히 찾아 헤매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감촉이 톡 하고 걸렸지요. 그것은 예전에 늘 머리에 꽂았던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강식이가 방을 치우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작은 흔적이었지요. 옥순 씨는 머리핀을 쥔 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벽을 향해 마른 팔을 겨우 뻗어 벽지를 드득드득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새기려는 듯 필사적인 몸짓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사각사각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낡은 벽지 위로 가느다란 흠집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떨리는 손끝에 온 힘을 모아 살려라는 두 글자를 새기려 했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 위에 남겨진 흔적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욱신 아려오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요. 결국 손톱이 하얗게 뒤집혀 벗겨지고 그 틈새로 붉은 피가 울컥 배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피 묻은 머리핀을 결코 놓지 않았지요. 나 여기 있다. 누군가 제발 봐주기를. 옥순 씨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벽을 10번도 넘게 드득드득 긁어냈지요. 벽면에는 비뚤비뚤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머리핀을 베개 밑에 슬그머니 숨기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순간 차가운 절망이 울컥 밀려왔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 문 밖에서 잊을 수 없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강식아 있냐? 앞집 순이 엄마야. 옥순 씨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옥순 씨, 줄라고 호박죽 좀 써왔다. 강식이가 나갔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머니 지금 주무시는데요. 주무셔도 얼굴은 봐야지. 벌써 몇 달째냐? 내가 옥순이 얼굴 한번 보고 가야겠어. 순이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사람 보시면 힘들어 하셔서. 됐어. 그냥 살짝만 볼라니까. 순이 엄마가 대문을 밀고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지요. 옥순 씨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쿵쾅쿵쾅 요동쳤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보인 셈이지요. 문 밖에서는 강식이와 순이 엄마가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방문 앞까지 가까워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다급히 머리핀을 꺼내 다시 벽을 드득드득 긁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씨는 온몸의 기력을 쥐어짜며 안간힘을 썼지요. 당황한 강식이가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그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빠르게 순이 엄마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지요. 숨이 멎을 듯 긴박한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순이 엄마와 옥순 씨의 눈이 허공에서 번쩍 마주쳤지요. 옥순 씨는 벽을 향해 오른손을 휘청 뻗으며 피 묻은 손가락을 간절하게 내보였습니다. 그 처절한 몸짓에 순이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지요. 벽에 남은 핏자국과 옥순 씨의 팍한 얼굴을 동시에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옥순아. 순이 엄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지요. 하지만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전 당황한 강식이가 쾅 하고 방문을 닫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이제 가보세요.
강식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이 엄마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빨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 엄마, 제발. 옥순 씨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지요. 제발 누군가 이 지옥 같은 방에서 자신을 꺼내주길 바라는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식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비밀을 들킨 짐승처럼 그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어머니 뭐한 거야? 벽이 이게 뭐야? 옥순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질끈 눈을 감았지요. 거칠게 다가온 강식이가 그녀의 마른 손을 확 낚아챈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맺힌 붉은 핏자국을 훑어보던 그는 가당치 않다는 듯 비릿하게 혀를 찼지요. 에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강식이는 옥순 씨의 피 묻은 손을 박박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옥순 씨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순이 엄마가 도움을 줄지 아니면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돌아설지 알 길 없는 막막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온 강식이가 거실에서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옥순 씨는 차마 잠들지 못한 채 온 신경을 곤두세워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까,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함 뿐이었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밤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지만 사방은 여전히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옥순 씨의 눈가에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하는 절망이 울컥 밀려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베개 밑에서 머리핀을 다시 지그시 꺼내 쥐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싸우겠노라 굳게 마음먹은 무렵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새벽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순 씨는 그 소리를 길잡이 삼아 다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새들처럼 마음껏 소리칠 수 있을 거라고요. 비록 가느다란 빗줄기였으나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더 가깝게 집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 옥순 씨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싶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 앞에서 멈춰선 소리. 이어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옥순 씨의 가슴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순이 엄마. 그래요. 순이 엄마가 신고해 준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강식이가 당황해 허둥지둥 일어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갑니다. 강식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경찰들. 그 뒤를 이어 구급대원들과 순이 엄마까지 황급히 집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저 방입니다. 옥순이가 저 방에 있어요. 순이 엄마가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강식이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비키세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혔던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 틈을 타 방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빛. 옥순 씨는 갑자기 마주한 광명에 두 눈이 시려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참으로 찬란하고 밝은
밝은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황급히 달려오는 구급대원들, 옥순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입술만 떨 뿐입니다. 차마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참아온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립니다. 그 사이 방 안을 살피던 경찰은 두꺼운 커튼에 가려진 창문과 벽에 남은 처절한 흔적들, 그리고 구석에 떨어진 피 묻은 머리핀을 발견합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강식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일단 서에 동행하시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강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사이 옥순 씨는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곁을 지키던 순이 엄마가 옥순 씨의 마른 손을 꼭 잡아주며 간절한 위로를 건넵니다. 옥순아, 이제 괜찮아. 내가 늦어서 미안해. 순이 엄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옵니다. 옥순 씨는 남은 힘을 다해 순이 엄마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고맙다는 말.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서로의 진심이 오롯이 전해졌으니까요. 이윽고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의사들의 긴박한 진찰이 시작됩니다.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합니다. 욕창도 생겼고요.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옥순 씨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씻겨줍니다. 살결에 닿는 물기가 너무나 포근해서일까요? 옥순 씨는 다시 한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옥순 씨의 안색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영양제와 정성어린 식사 덕분에 기력을 되찾은 그녀는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오래도록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 한 명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고모, 저예요. 영주예요. 희미한 기억 속을 찬찬히 헤매던 옥순 씨. 그녀는 바로 잊고 지냈던 시댁 친척 조카 영주였습니다. 꼬마 시절의 앳된 모습으로 기억 한 구석에 남아있던 그녀가 어느덧 장성하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고모 혼자 두고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영주가 옥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고모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옥순 씨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그 떨림 속에 담긴 진심은 이미 영주에게 전해진 뒤였습니다. 영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고모의 붓고 굳은 손발을 정성껏 주무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네며 가장 든든한 말벗이 되어 주었죠. 고모, 재활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치료사의 다정한 격려와 함께 마침내 물리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치료사가 조심스레 옥순 씨의 다리를 펴보려 했지만 오랜 세월 갇혀있던 근육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순 씨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는 그녀에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펴는 고통은 너무나 가혹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처음엔 다 이래요. 치료사의 다정한 다독임 속에 인고의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순 씨의 오른쪽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느다랗게 바르르 떨리던 검지 손가락이 마디마디 힘을 얻으며 조금씩 구부러지는 순간, 그것은 옥순 씨가 세상에 보내는 작지만 강렬한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영주야. 정적을 깨고 옥순 씨의 메마른 입술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비록 어눌하고 힘겨운 발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세상을 향해 내뱉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그 소리에 놀란 영주가 환희에 찬 얼굴로 고모에게 달려옵니다. 네, 고모. 제가 여기 있어요. 손, 가락, 움직여. 고모 정말요? 잘하셨어요, 고모. 영주가 옥순 씨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안도가 한데 섞여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벅찬 재회의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던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옥순 씨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눈부시게 밝은 미소네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 석 달이 흘렀을 무렵 그녀는 보조기구를 움켜쥐고 드디어 홀로 일어섰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하염없이 떨려왔지만 옥순 씨의 굳은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할 수 있어요.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치료사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옥순 씨가 조심스럽게 왼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리고만 해요. 그 찰나 옆을 지키던 영주가 고모를 단단히 맞붙잡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모. 옥순 씨의 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고통이 아닌 다시 할 수 있다는 환희의 눈물이었죠.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른손 끝에 온 힘을 모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간 문장들. 오늘 한 걸음을 걸었다. 참 힘들었지만 그만큼 기뻤다. 영주와 순이 엄마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이다. 어느덧 병원 생활이 6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입을 뗍니다. 퇴원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의 입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말이 떨어지자 옥순 씨는 믿기지 않는 듯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어디 가요? 간신히 떼어놓은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모의 막막한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영주는 옥순 씨의 손을 더욱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제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구했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에요. 거기서 함께 살아요. 혼자였던 지옥 같은 시간은 이제 끝났다는 듯 영주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따스하게 채웁니다. 그 진심 어린 약속에 옥순 씨는 아이처럼 환한 얼굴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전주집이요? 걱정 마세요. 고모 명의 그대로 지킬 거예요. 강식 씨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아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옥순 씨는 그저 먼 곳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도 그렇다고 밉지도 않은 그저 모든 감정이 파도에 씻겨나간 듯 담담할 뿐이었죠. 마침내 다가온 퇴원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다름 아닌 순이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순 씨의 기운을 북돋아줄 따끈한 호박죽이 들려 있었네요. 옥순아, 이제 새 인생 사는 거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고마워요, 순이 엄마. 옥순 씨가 떨리는 입술을 떼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비록 발음은 조금 더듬거리고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고마움은 순이 엄마에게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병실 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순간이었죠. 뭘, 당연한 거 했지. 순이 엄마도 옥순 씨의 손을 꼭 쥔 채 참았던 눈물을 훔쳐냅니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는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로 눈부시게 넓은 하늘이 열립니다. 이윽고 도착한 아담한 시골집. 마당 가득 피어난 알록달록한 꽃들이 옥순 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고모가 올 날만을 기다리며 영주가 정성껏 심어둔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고모, 저기 능성화도 있어요. 고모가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옥순 씨의 시선이 담벼락을 타고 내려온 능소화에 가만히 머뭅니다.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춤을 추는 붉은 꽃잎들이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듯 하네요. 마당 평상에 편안히 자리를 잡자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슴속 맺힌 응어리까지 씻어내주는 참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바람이었습니다. 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고모가 포기 안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주가 옥순 씨의 야윈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하늘에는 구름이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독했던 비극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희망만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평화로운 저녁 무렵, 영주는 고모를 위해 정성 어린 첫 저녁상을 차려냅니다. 고모, 천천히 드세요. 옥순 씨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숟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알 하나하나의 온기. 깊은 밤, 더는 창문을 가릴 필요가 없는 방에 누워 쏟아지는 별빛을 가만히 마주합니다. 편안히 감긴 눈꺼풀 너머로 찾아온 꿈속. 그곳엔 재봉틀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창가로 스며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맑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마치 그녀의 새 인생을 축복하듯 아침을 깨우네요. 가만히 눈을 뜬 옥순 씨. 그녀의 진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어둠에 갇혀있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공포 대신 찬란한 희망만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 어귀에는 옥순네 찻집이라는 아담한 간판이 걸린 작은 집이 하나 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을 간지럽히는 은은한 약초향이 참 좋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이제는 멈춰버린 낡은 재봉틀 하나가 정물처럼 놓여 있는데 그것은 옥순 씨가 험난한 세월을 견뎌온 고귀한 증거였어요. 이제 재봉틀은 돌아가지 않지만 그녀는 가끔 그 앞에 앉아 먼지를 닦으며 지나온 시간과 인사를 나눈답니다. 오늘도 찻집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대부분 옥순 씨처럼 머리칼이 희끗한 분들이에요. 옥순 씨, 오늘은 무슨 차 주실라고? 오늘은 쌍화차를 정성껏 타렸어요. 기운 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서 아주 그만이지요. 차를 내오는 옥순 씨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무척이나 단단합니다. 어느덧 지팡이 없이도 꿋꿋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말문이 막혀 눈물 짓던 시간도 지나 이제는 가끔 단어가 막힐지언정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옥순 씨, 듣자 하니 상담 공부도 하신다며? 네, 복지관에서 배우고 있어요. 나이 들어 공부하니 참 새롭네요. 공부가 즐겁다며 웃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찻집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린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안식처였지요. 어느 날 아들과 사이가 틀어져 눈시울이 붉어진 할머니가 찾아온 무렵이었어요. 옥순 씨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
할머니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잘못하신 거 없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옥순 씨는 이제 아들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어요. 마당에서 허브를 가꾸는 영주는 어느새 이 집의 소중한 식구가 되었네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소박하고도 따뜻했지요. 고모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주의 진심 어린 말에 옥순 씨는 울컥 차오르는 고마움을 일기장에 꾹꾹 눌러 담았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김옥순으로 산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초췌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강식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옥순 씨는 미움도 원망도 없는 맑은 눈으로 차 한 잔을 내밀었지요. 이 차는 길 잃은 나그네에게 주는 마지막 정이에요. 내 아들 강식이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내 앞에는 가련한 병자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차를 마신 강식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나갔고 옥순 씨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답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엔 능소화가 선명한 주홍빛으로 피어났네요. 옥순 씨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영주가 찍어주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75의 나이에 비로소 만난 조금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지요. 저녁 무렵 그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무쇠를 어루만지며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고맙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노을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김옥순입니다.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삽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뜬 별들을 보며 옥순 씨는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자신의 희망이 등대가 되어 닿기를 말이에요. 옥순네 찻집의 불빛은 오늘 밤도 꺼지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해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답니다.